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마감의 산다까지 또 마감 종례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 중 첫 번째로 롯데 관광개발 OX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시장에서 그동안 2차 전지들이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다가 오늘 이 시장 하락 때문에 밀리고 있는 순간 위드 코로나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찐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롯데 관광개발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은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제주도 이야기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을 소개해 주신 적 있지 않나요? 네, 물론 그랬었죠. 하지만 오늘은 Lady First.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시윤 연구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당황하셨잖아요. 네. 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확대화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10월 말까지 1차 접종률이 70% 상승을 하고 있고 2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완료자가 증가를 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완료 기대감도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해외 관광객 유입 기대감도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카지노라든지 뭐 복합 리조트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분기 호실적 이익은 이제 호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국내 여행객 같은 분들 보시면 제주도 관광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도 제주 관광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숙박률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의 실적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의견 주셨고요. 이제 레이디 의견 들어봤으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피하지 마시고요. 롯데 네.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여행 항공주를 지금이라도 타도 괜찮을지 혹시 롯데 관광개발 외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냥 엄청 잘하시네요. 지금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분 같으셔가지고 제가 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는 정해진 수순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계속 들어올 텐데 중요한 거는 주가의 반영 속도 같습니다. 얼만큼 어떤 실적 개선은 가봐야 내년 말이나 빠르면 이제 2023년도까지 정상적인 실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속도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가 이어졌을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좀 눌림목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롯데관광개발은 딱 하나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지노죠. 이쪽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충분히 입국이 돼서, 그러니까 즉 한국 안전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입국이 돼서 카지노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지르시면은 그게 이제 수익으로 자리 잡힐 텐데 이 부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쪽에서 카지노가 가장 늦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외국인 관광 통계와 함께 같이 체크해볼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쪽의 제주 여행객 갖고도 충분히 실적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확실히 이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리비안 오늘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됐던 리비안 관련주인데 우신 시스템 이 모멘텀 아직 유효할까요? 두 분이라면은 더 투자해 보시겠어요? OX로 들어볼게요. 리비안은 X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11월 중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이 계속 한 번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는데 벌써 놔줘요? 네, 놔드리고 싶고 안 쫓아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에코캡이죠. 네. 이 회사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 뭐 시트 쪽의 대원화성 그리고 또 남성은 아마존의 뭐 비서라면서요. 비서 이름이 알렌사 오토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또 비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세원 쪽에 이제 공조 이런 시스템들이 다 리비안 수혜주 쪽으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급등했었는데, 근데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네, 오늘은 우신 시스템이 2차 전지구 관련된 배터리 장비가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뭐 체결된 건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이걸 가지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주를 솔직히 쫓아가기가 그렇게 마음이 막 동하지가 않는 게 네. 리비안이 상장했다고 해서 이쪽에 대해서 뭔가 더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장하고 그다음에 쭉 연결고리가 계속 맞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일단 테슬라는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죠.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와 함께 출하량이 계속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지연되는 쪽인데 리비안만 잘 될까요? 이것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를 사야죠. 그만큼 눌렸던 부분들이 폭발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시세가 훨씬 더 자동차 쪽에 이어질 텐데 그를 다 뛰어넘고 리비안만 보고 뭐 관련된 종목들을 산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도 실적 적자, 올해도 상반기 적자 계속 이어가는데 앞으로 빠르게 실적 개선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신 시스템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넷패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무너지면서 정말 반도체주들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중에 넷패스는 반도체 후공정 성장 동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넷패스 이럴 때 매수하시겠습니까?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넷패스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신 연구원님.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티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넷패스는 왜 투자해봐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넷패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전공정, 후공정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후공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웨이퍼 기반 패키징 대신해서 이제 면적 대비해서 이제 반도체 칩을 더욱 더 많이 실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핸드폰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롤러블이라는 웨어러블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칩을 더욱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칩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 향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 이제 넷패스와크에 대한 그 신규 장비 투자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넷패스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마감까지 다뤄드렸고요. 이제 장 마감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해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감을 산다 두 분의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OTT 강세 그 사이 예뻐졌네?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네. 네. 그 사이 예뻐졌네. 어떤 키워드예요? 이런 얘기 여성분들은 많이 듣고 싶으시고 두 분은 항상 들으시죠? 이런 얘기. 뭐 매일. 예. 네. 그런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네. 이런 쪽의 얘기를 듣고 싶다 보니까 조금 더 가꾸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역시도 위드 코로나주가 될 네. 수 있다. 네. OTT 강세는 역시나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된 오징어 게임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OTT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그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면서 이제 관심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OTT 강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루트로닉과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마감에 종가 베팅할 만한 종목인 것 같은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루트로닉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임용기기도 위드 코로나다라는 쪽으로 봤는데 최근 들어서 강세로 가다가 여름 때쯤부터 좀 흔들렸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수출의 데이터가 좀 휘청인다. 그러니까 즉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는 쪽인데 이게 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시 보다 보니까 다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루트로직은 그 에스테틱이 피부 미용 이쪽이죠. 이걸 이 에스테틱 쪽에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국내 1위를 하는 회사고요. 과거처럼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다 그러면 제가 아는 정도는 점 빼는 게 다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피부 피하 밑으로까지 연결하면서 저주파, 고주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과 함께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끌어나간다고 하게 되면 북미와 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부분들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백신들 다 맞고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345억 정도 나오는데 한 작년 대비해서 450% 증가할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임용기기 PER이 한 보통 한 20배 위로 많이 자리 잡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선행 PER 16배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2만 원대 초반이면은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성장세와 함께 내년까지 위드 코로나를 기대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기대가 되면서 한 2만 4천 원대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위드 코로나 주다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OTT 강자로 위직 스튜디오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뭐 덱스터는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직 스튜디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섣불리 조금 어려우시다,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안책으로 위직 스튜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직 스튜디오는 뭐 CG나 뭐 시각 특수 효과를 전반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IP부터 뭐 기획, 제작, 뭐 특수 효과 배급 까지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여 개 자회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IP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IP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수많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OTT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OTT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OTT의 양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콘텐츠의 양은 한정적이다 보니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잘 안 맞는 면이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위직 스튜디오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디즈니 OTT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는데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이제 앞으로 이제 Z세대가 이제 앞으로 뛰어놀 만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종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2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두 종목 마감의 서인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가 오늘 또 연출이 됐어요. 코스피가 지금 2% 가깝게, 코스닥은 3%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김신 연구원님,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묻는 게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와줄까요? 라거든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원님의 의견 좀 주시죠.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 네. 네,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차갑고
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악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된다면 2,920포인트를 한번 지지 여부가 나와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 바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내일도 말아 올라주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이제 단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뭐 바닥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야 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적절하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현금화 비중을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한번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엔터나 콘텐츠, 원자재 등 그 특정 섹터에 대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 혹은 이제 현금 비중 확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정리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이 바닥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악재가 지나면서 악재 영향력들이 좀 빠르게 벗어나기가 힘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저점 테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3,000선 밑에 한 2,900선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 낙폭이 벌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여기서 손절해서 나 이제 주식 안 해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시장에서 또 하나 오히려 현금을 좀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변동을 맞춰서 오히려 진짜 종목 팔고 싶을 때 이거 지금 주식 다 팔고 그냥 공포가 극에 달했었을 때 지금 주식 하지 말까라고 생각했을 때를 약간 생각을 바꿔서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로는 한 2,930 정도를 봤었는데 오늘 40이 저점이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2,900선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상당수 많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거의 다 와간다라는 관점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력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보실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환율이고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기준으로 더 많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타격이 컸고요. 우리 증시도 같이 밀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저희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